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마켓나우 일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선거 미국의 이제 개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저도 계속 사이트를 좀 보고 있는데 아직 뭐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올라오는 게 없고 상하원 내용은 일부 나오는데 좀 상원은 공화당이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하원도 좀 공화당이 아직은 뭐 초반이긴 한데 조금 우세한 걸로 나오고 주지사 선거도 같이 있는데요. 주지사 선거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는 거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제 개표가 진행 중 초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서 폴공 선임연구원 얘기는 우리 시간으로 1시쯤이면 대략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예상도 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좀 아무래도 선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탑3 들어봐야겠죠. 박수범 대표 오늘 탑3 뭡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미 대선이 뭐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빠른 결과가 나오는 게 또 우리 증시에 좀 안정적인 신호를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늦으면 늦을수록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아무튼 해리스랑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책들이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리스는 이제 중상층을 좀 더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가, 뭐 대기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들에 대해 이제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친환경적인 기업들 위주로 해서 뭐 주가 또한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상당히 좀 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뭐 전통 산업,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뭐 지금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의 선행 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10월 ISM 서비스업 PMI가 56이 나왔는데 2년 반 내 최고라고 하는데 원래 예상은 이제 52.8 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여기에다 지금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또한 55로 예상보다는 이 부분 좀 예상보다 조금 하이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소비 지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10월달에 지금 현재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해석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이제 중국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좀 산업이 좀 패턴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저께부터 지금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나오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 좋았고 십자도 좋았고 항생도 좋았고 중국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그 흐름에 있어서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장중에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어제 뭐 생각보다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고 오늘 또한 지금 현재 동시효과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좀 플러스로 다들 좀 시작할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뭐 차익 매도 물량도 아침부터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주가 움직임 좀 기대해 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의 탑3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투표권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오늘 하루 종일 싸울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열심히 댓글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로 경영권 분쟁 관련주 재급등입니다. 고려아연과 예림당이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고려아연 사태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지금 증권사의 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 사태까지 지금 번졌습니다. 이제 고려아연의 MBK 파트너스의 그 금융회사들끼리 다 끼어고 금감원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는 주가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쩐의 전쟁이고 여기다가 법적인 문제까지 들어와서 더욱더 복잡하게 되어서 하루의 움직임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넓히려고 최윤범 회장이 시도를 하다가 이것이 또 무산되는 지금 바람에 무산될 기대감에 오히려 지금 주가는 또 오르는 자, 이 변수가 하나 나올 때마다 정말 확확 튀는 움직임들. 자, 물론 이런 다이나믹함을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재미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참여하시는 거는 마음이지만
굉장히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펄어비스가 드디어 신작이 나오는가. 우리가 벌써 그 도깨비의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서 야, 저런 게임이 우리나라에 나온다고 한 지가 지금 2년이 됐나요? 도대체 언제 개발이 된다는 건지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일단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드디어 이번에는 진짜로 이 게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항상 딜레마죠. 맨날 나온다고 했다가 우리가 개발이 연기됐다고 해서 분기를 뒤로 밀어버리면은 3개월이 밀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게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외에도 이런 시점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붉은 사막이 거의 지금 한 90% 이상 이거 이번엔 정말 이제 거짓말을 최종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도깨비도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소식.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엔터주의 초강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자국 입국 무비자 시범정책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물론 한시적이고 내년 말까지고 일방적이었고 왠지 자기의 경기 부양에 이용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연관되어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엔터 업계에서는 지금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엔터주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하이브 사태 때문에 주주들의 눈초리도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이슈라도 호재로 작용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입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SM을 비롯하여 4사가 모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SM-같이 굉장히 중국 팬덤이 강한 이 가수들을 갖고 있는 아니면은 앨범의 선 주문량에 영향을 미치는 그 중국 따이공들의 영향력이 큰 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SM 이 위주로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걸 나가서서 만약에 한한령 해제,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에 한한령 해제가 됐다고 맨날 뉴스가 나오면 그건 잘못 나온 거예요. 한한령 해제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의 판호를 찔끔찔끔 내준다거나 이렇게 무비자 입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거나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한 적은 있지만 한한령 제재를 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풀게 된다면 정말로 그 본격적인 모멘텀이 오겠죠.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여행주는 장중 급락을 맞이했고요. 이런 것에 이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또 염두에 두고 이 엔터주라던가 여행주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